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입니다. 백신 예약합시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전문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청취자 띵수님께서 유튜브로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에서 듣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가 저 곡창지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하시죠. 근데 배 수장님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영어 원문을 인쇄해 갖고 오셨네. 그게 네? 다 한눈에 다 들어와요? 그냥 뭐 바로 해석이 되네요. 그래요.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정상 기자 어떤 뉴스 보여줄 거예요? 네, 이준석 대 원희룡입니다. 네. 어제 밤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녹취록도 공개를 하고. 예. 맞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통화 녹취록이라고 공개를 했는데요.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곧 정리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주장이 이 원희룡 전 지사로부터 나왔고 이준석 대표가 어제 밤에 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정리가 된다라는 얘기를 원희룡 지사가 어제 아침에 방송에서 한 얘기고. 네네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했고 이 얘기를 또 이제 밤에 김재원 이제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가 옮겼죠. 그거에 대한 녹취록을 공개한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녹취록 내용을 보면 원희룡 전 지사가 먼저 지금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나중에 다 알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당내 갈등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전했거든요. 그러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옮기면 너무 걱정 말라. 저쪽에서 입당 과정에서도 그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지. 저거 지금 저희하고 여의도 연구원 내부 조사하고 안 하겠나. 저거 곧 정리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원희룡 전 지사에게 오르고 계신다 축하드린다라는 좀 다소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데 원희룡 전 지사는 이 얘기를 듣고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 달라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거가 정리된다. 저거라는 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뭘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제 핵심은 이게 저거라는 게 그 윤석열 전 총장과 지금 이준석 대표와의 좀 갈등 양상. 네. 근데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될 거다라는 얘기였다고 이준석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문제는 원희룡 전 지사가 오늘 오전에 또 기자회견 형식으로 해서 재차 반박을 했잖아요. 네. 긴급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이준석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충돌, 정면 충돌 양상인데요. 윤석열 후보와 관련해서 이제 저거 정리된다가 저거의 의미가 이준석 대표가 저거라고 발언한 게 윤석열 후보가 정리된다로 이제 원희룡 후보는 이해를 한 것이고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아이고 저거는 정리된다는 나와 윤석열 후보 사이에 이런 갈등 상황이 정리된다는 의미였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후보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통화 내용 전부를 다 공개하라. 이준석 대표에게 시간을 주겠다. 오늘 오후 6시까지. 그러니까 대략 지금 한 3시간 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안으로 공개를 하라. 그래야 된다. 그 다 어제 공개한 게 다 공개한 거 아닌가요? 더 그게 있나 보죠? 전 문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화 내용 전부를 녹음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통화를 할 때 자동 녹음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저거라는 의미를 해석한 거니까 다 공개하라. 이게 마치 거시기 논란도 아니고 서로 간에 이 말뜻을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원희룡, 이준석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정상 기자. 네. 원희룡 전 지사뿐 아니라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제 공방이 크게 붙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공방이 크게 붙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그 이준석 대표가 일부 최고위원들이나 당직자들을 향해서 이 말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신 차리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이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나도 최고위원으로서 경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무분별한 언론 인터뷰 그리고 페이스북 글이 당내 분란을 키웠다. 뭐 앞으로 그러지 마라 이렇게 훈계조로 쏘아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선준비위원장 자격으로 서병수 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에게는 SNS와 인터뷰를 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김재현 최고위원을 향해서는 이 그러니까 경선준비위원회 월권 논란을 꺼냈는데 대체 무슨 월권이냐 뭐 흔들지 마라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가장 좀 흥분했다라고 하는데 최고위원 당신들이 캠프 대변인이냐 이렇게 좀 언성을 높였다라고도 하고요. 결국 이 회의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뭐 얘기 다 잘 들었으니까 뭐 수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끼어들고 나서야 실무 논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워낙 그래서 오늘 토론회 1차 토론회 열릴 건데 이제 그건 취소가 되고 네네. 다음 주 일주일 뒤에 이제 25일. 네. 비전 발표회 갖기로 한 거죠. 네. 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를 엄호하는 국민의힘 당내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이 이준석 대표를 엄호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선 이준석 대표 본인이 원희룡 후보의 반응에 대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냥 딱합니다. 6글자를 남겼습니다. 네. 왜 이러느냐? 원 지사님, 원 전 지사님, 원 후보님 왜 이러세요? 이런 반응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얼마나 친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회견을 통해서 원 전 지사가 확실하지 않은 내용, 또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확대 가정에서 분란을 증폭시켰다며 원희룡 후보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또 이준석 대표를 엄호했고요. 그러면서 하태경 후보는 원 지사 보고 사퇴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원희룡 후보가 그러면은 전화를 했던 목적은 무엇이었나? 이 통화로 공개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통화를 했던 게 서병수 경선위원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 이제 이의 제기를 하기 위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엄호하는 목소리는 아니 당 대표에게 이 경선준비위원장을 성토하고 선관위장으로 임명하면 안 된다. 이런 걸 개별적으로 의견 전달하는 원 후보가 잘못된 거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상 기자.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또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비대위원장이 오늘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사소한 일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나갈 것은 모르고 지나가 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본인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당을 위해서도 안 좋다면서 말을 좀 줄일 것을 당부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본인에게 조언을 부탁한 적이 없다라면서 또 본인이 얘기를 한다고 순순히 듣는 성격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하고 이제 합당 결렬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제3지대를 모색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독자 활동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하고 연대를 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김동연 부총리도 좀 사단법인 뭐 이사장 그리고 석좌 교수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자리에서 모두 이제 물러나면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그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이 제3지대 플랫폼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김동연 전 부총리다 이렇게 콕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 주 중에 소통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이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려면 이 당원을 좀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현재 당원이 이 대선 1년 전에는 그 모든 당직에서 사퇴를 하게 돼 있어서 그 선출직 당직에서요 네. 사퇴를 하게 돼 있어서 이 당원을 이제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권은희 대표가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배 수장님, 네. 김동연 전 총리하고 부총리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이렇게 모색할 것이다 그러는데 이번 주 정상이죠? 네. 이번 주에 그런 모임이 있을 것 같다 지금 예상하지 않았어요? 네네. 뭐 관련해서 고급 정보 좀 없어요? 이거 진짜 고급 정보인데요. 네. 이거 잘하시면 제가 네. 여기 이제 존딕이나 타르트나 두 개 중에 그러니까 하나. 지금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저는 뭐 안철수 대표와 연대하는 것도 검토하겠지만 고려하겠지만 오히려 여당이나 야당 쪽에 정치적 연대나 협력이 가능할지 이걸 더 모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권을 노리지 않고 내년에 광역단체장을 노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광역단체장이냐 대선 후보가 나서고 있는 광역단체장 자리거든요. 빈자리. 네,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 그래서 그 지역이 오히려 더 뜨거워질 수 있다. 네. 그 자리를 제한하는 정치 세력이
김동연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오. 있습니다. 네. 확인된 거예요, 근데? 자, 일단 뭐 쫀득이는 하나 드릴게요. 쫀득이. 네. 자, 출마 선언한 그 허경영 후보도 오늘 한마디 했어요. 오늘 행주산성에서 말 타고 네. 출마 선언했는데 오늘이죠. 네. 안철수 대표한테 대선 단일화 제안을 했습니다. 예. 자, 나라의 보배 안타깝다 이런 평을 해가면서. 네. 예. 자, 그리고 아까 그 우크라이나에 계신 띵순이 청취자께서 우크라이나의 주재원 신랑 따라온 지 5일째예요. 네. 한국에서도 자주 듣다가 우크라이나에서도 뉴스를 허리케인과 함께 아침을 함께합니다. 5일밖에 안 되셨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아침 8시 한 반쯤 됐겠네요. 아침 8시 한 43분. 아침 식사하시면서 저희 네. 유튜브로 보시는구나. 저 우크라이나에 저 교민들한테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또 7281님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까 영어 자료 가져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네. 배 소장님 영어 자료 폼으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네, 이낙연 대 황교익입니다. 이 문제도 참 시끄럽습니다. 예. 네. 이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내정자 문제가 어제 민주당 TV 토론에서도 거론이 됐어요. 쟁점이 됐죠. 네, 쟁점이 됐는데요. 그 이낙연 후보 측에 이어서 정세균 후보 측에서도 이 마칼러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이 특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가족 욕설 논란에 대해서 이 황교익 씨가 뭐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라면서 이재명 지사가 보훈 인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뭐 가까운 사람이라고 자리를 준 것도 아니고 뭐 이 황교익 그분이 이제 저 본인한테 은혜를 준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아직 도의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가 남아 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청문회가 30일 날 있다는 건가요? 네, 이거? 30일입니다. 네. 근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 황교익 씨를 향해서 친일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황교익 마칼럼니스트가 이제 경기관광공사 이제 내정되고 난 것에 대해서 최근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을 유지하는 것도 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황교익 마칼럼니스트가 주로 일본 음식에 대한 품평을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맛 칼럼니스트의 전문성이 경기도 관광을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니 일본 음식에 정통한다면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 사장을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황교익 내정자는 또 일본 총리 얘기를 꺼냈어요. 네, 그거 말씀드리기 직전에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 사장한 거에 대해서 이건 일베의 공격보다도 더 심하다 이렇게 이제 황교익 마칼럼니스트가 받아쳤습니다. 아니 국무총리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이 제 모든 것을 박살낼 수 있는 정치 권력자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이낙연 총리 측에서는 이제 전 총리 측에서는 일본 총리 얘기를 꺼냈습니다. 네. 황교익 내정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이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연미복을 입고 갔는데 이 연미복이 일본 정치인의 제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총리에 어울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뭐 과거 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 많은 정치인들이 연미복을 입은 바 있어서 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기사들 여든 야든 읽다 보면 참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그래요. 네.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익 마칼럼니스트가 떡볶이가 싫다고 그랬는데 또 떡볶이 CF 광고도 했었거든요. 그것 그래요? 가지고 지금 또 공격을 하고 있고 네. 온갖 정말 지금 공격의 중심에 황교익 마칼럼니스트가 서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고창 큰소리 청취자께서 일군님 반갑습니다. 회원가입하고 처음 댓글 씁니다. 계속 잘 듣고 있고요. 여기 고창인데요. 우박을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찢어질까 걱정됩니다. 야, 지금 8월 중순이 넘었는데도 네. 네, 아직도 우박이 쏟아지고 있군요. 네, 큰 피해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죠? 네, 탈레반의 약속입니다. 네, 뭐 탈레반이 국제사회 우려 속에
인권 존중을 하겠다고 연일 약속은 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잡은 탈레반이 뭐 인권을 존중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이슬람 정부를 구성하겠다라는 등 뭐 일종의 이제 핑크빛 약속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과거 이 여성들의 교육 그리고 일할 기회를 박탈하고 뭐 음악과 TV까지 금지하면서 억압을 했었는데 이제는 여성들이 히잡을 쓰면 학업과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고 또 혼자 집 밖에 나서는 것도 허용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탈레반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탈레반은 앞으로 고립된 채 살고 싶지 않고 또 평화적인 국제관계를 원한다라거나 또 병사들에게 민간인을 겁주지 말라고 했다라는 좀 온건한 메시지를 계속 내놨는데요. 다만 그 이슬람법의 틀 안에서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 이슬람법이라는 게 이 과거 탈레반이 집권했을 때 이슬람 율법인 이 샤리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샤리아가 중요합니다. 네, 샤리아 매우 중요합니다. 샤리아가 뭐라고요? 샤리아가 이제 이슬람 율법. 네, 이슬람 율법을 샤리아. 코란 말고 또 있나 보죠? 네, 샤리아라고? 이슬람에서는 뭐 이제 중요한 이제 율법이고. 중요하면 밑줄 몇 개 쳐요, 샤리아에. 샤리아 1996개. 왜요? 탈레반이 처음 집권했을 때가 1996년이었습니다. 1996개. 네. 예. 쫀득이. 자, 타르트 하나 줄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때 쫀득이보다 이게 좀 나을 거예요. 네, 이때 이제 샤리아법을 내세웠는데 이 샤리아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워낙 좀 이슬람의 근본주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좀 인권 탄압적이고 또 여성 반여성적이라는 또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배 수장님이 저 정상근 기자한테는 타르트 주고 쫀득이 봐니까 약간 표정이 좀 안 좋으신 아니, 것 곧 같아요. 주시겠죠. 아니에요, 없어요 이제. 왜 그러세요? 근데 지금 이 탈레반 아프간 얘기하려고 영어 자료를 인쇄해 오셨구나. 네네. 근데 배 수장님, 네. 아프간 국민도 그렇고 국제사회에서 볼 때는 이 탈레반 측의 이런 약속을 믿기 어렵다 이런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지금 카불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 민중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또 국제사회에 시선을 돌려놓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럼 샤리아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여성과 아이들의 인권을 존중할지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이 구체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없는 데다가 지금 카불 시내에 여성들이 전혀 안 보인답니다. 네.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그만큼 지금 탈레반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게 말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여성 인권을 위해서 여성들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하겠다. 그걸 법과 제도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유엔도 나선다고 한다는데 유엔이 그러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지 않는 이상 어떤 도움을 줄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성들 또 아이들이 희생되기 전에 빨리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사태 때도 이 국제사회가 나서야 된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네. 아직도 안 나서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기사 중에 이 가니 전 아프간 대통령이죠. 이제 네네. 국외를 탈출한 그 딸이 미국 뉴욕에서 네. 뭐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또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이 도망한 주랭랑을 친 가니 전 대통령은 실제 대통령이 되는 과정도 상당히 복잡 미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 불법으로 대통령이 됐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참 아프가니스탄 국민 이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또 참 심란하고 불행해 보입니다. 또 중동 쪽에도 전문가시네요, 배 소장님이. 그런데 이 탈레반이 미군의 무기들을 탈취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골칫거리가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탈레반들이 이 정규군과의 전투에서 이게 별다른 전투 없이 계속해서 점령을 해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탈레반 정규군들의 무기를 계속해서 탈취를 하는 그런 미군들 상황이 쓰던 있습니다. 무기를 다 그냥 그 압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탈레반 치누크 헬기 같은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헬기도 있고 뭐 굉장히 이제 미군에서 이제 아프간 정규군의 무기를 지원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군의 무기들이 전부 이 탈레반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건데요. 이 지난 10년간 미군이 그 아프간 정규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97조에 이르는 무기와 장비를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 탈레반의 손에 들어간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방 세계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참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이 잘한 일도 있거든요. 탈출할 때 또 미군 수송기를 동원하고 미군 헬기를 통해서 공항까지 이렇게 수송을 협조해 준 것은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과 또 외교 인력들도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답도 안 하고 주말에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서 미국이 무기력해도 너무 무기력하다.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의 패배보다도 더 굴욕적이다라고 하는 외신 보도. 네. 그걸 말씀드리려고 외신 자료를 가져왔었는데 그러셨군요. 그만큼 지금 비판이 미국을 향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손해 나는 외교 개입은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상태니까. 네. 그리고 보니까 이 아프가니스탄에 한 1조 달러어치 히토류가 매장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히토류가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탈레반을 즉각 승인해줬고 네. 1대1로의 힘을 받는다 이런 분석 기사도 있던데 자 이제 우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는 탈레반하고 어떻게 외교 관계를 맺을 것 같습니까? 네, 일단 이 아프간에 있던 우리나라 공관은 임시 폐쇄가 됐죠. 이 폐쇄가 되고 이 공관을 카타르에 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타르 공관에 별도의 이제 임시 아프간 공관을 세우고 우리 교민은 하여튼 다 빠져나온 거고요. 네, 국내에 이제 그 국내 국적자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프간 외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는데 일단 외교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편적인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국가와는 협력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사관은 카타르로 임시 이동했지만 아프간과의 관계는 계속 간다. 일단 이 탈레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건데 이 카타르로 간 이유는 이 카타르에 지금 탈레반의 외교단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미국과도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먼저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자 오늘 쇼미더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